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달리아입니다. 1990년 6월 중국 퀸다오의 한 휴양지에서 대규모 전자기기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참석자였던 진팽. 그는 대만 출신 47살의 중년 남성으로 레인저스 일렉트로닉이라는 무전기 회사 대표였습니다. 진팽은 수완이 좋았는데 경찰들을 상대로 회사 대표 제품인 무전기를 대대적으로 유통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가치가 오늘날로 치면 6천억 원에 달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죠. 킨다오에서 세미나가 열리는 기간 동안 그가 묵었던 숙소는 다이너스티라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이곳에선 매일 밤 각종 공연이 열렸는데 진팽 역시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 연회장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하필 그날 그의 바로 앞에 웬 키 큰 여성이 서 있었던 거예요. 진팽의 키가 173cm였는데 앞에 있는 여성 때문에 시야가 가려질 정도였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진팽은 그녀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 말을 거는데 저기요? 뒤를 돌아본 그녀는 다이너스티 호텔의 홍보직원 22살의 중국 여성 지란빙입니다. 진팽은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수려한 외모에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둘은 이내 대화를 나눴고 그것은 곧 저녁 약속으로 이어지는데 이후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나갔고요. 그리고 얼마 후 둘은 26살이라는 큰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연인으로 발전하며 진팽은 상하이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에 그녀를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시기가 지나고 1992년 지란빙이 진팽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그녀가 아직 미혼이었기에 남자친구를 제외한 주변인들에겐 이걸 알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90년대 중국에는 산하 정책이 있었잖아요. 인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명만 자녀를 낳도록 제한했는데 그러다 만일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낙태를 권장받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지란빙이 미혼 상태로 임신을 하게 되면서 큰 고민에 빠져 있었던 차. 마침 남자친구 진팽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는 잘 됐구나 싶어서 여자친구에게 미국으로 이사하는 걸 제안하죠. 지란빙 역시 그곳에서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선뜻 미국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캘리포니아 휴양 도시 미션비에오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터전을 잡게 됩니다. 반면 진팽은 사업상의 이유로 주로 대만과 중국을 오고 가면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그는 틈틈이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지란빙과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매달 그녀에게 1,000만 원에 가까운 생활비를 제공했고 또 여자친구를 캘리포니아 지사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지란빙 또한 이름도 제니퍼로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993년 3월 진팽과 제니퍼의 사이에서 아들 케빈이 태어났고 이제 세대에게는 정말 행복한 나날들만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1993년 8월 18일 여느 때처럼 중국 출장을 마치고 진팽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왔는데요. 아들과 여자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에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웬일인지 도통 응답이 없어요. 그는 결국 아파트에 도착해서 직접 문을 두드렸는데 여전히 고요합니다. 왜 아무도 없지? 그가 별 생각 없이 손잡이를 잡아당기는데 어라? 잠금 장치가 열려있네요? 이상한데요. 불길함을 느끼며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는데 진팽의 눈앞에는 너무도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제니퍼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죠. 속옷은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고 몸 곳곳엔 칼에 찔리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아기는요? 안타깝게도 아들 케빈 역시 방 안의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기저귀만 찬 채 입에는 티셔츠를 물고 있었죠. 부검 결과 질식사로 판명이 되었는데요.
케빈은 태어난 지 겨우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예요. 그런데 엄마뿐만 아니라 아기까지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했던 걸까요?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부검 결과 제니퍼는 날카로운 흉기로 18번이나 찔린 게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팔에 누군가에게 물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경찰이 범인으로 일찌감치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팽. 아니 왜요? 그 이유는 그의 은밀한 사생활 때문이었죠. 그는 알고 보니 아내도 있고 그 사이에 2명의 10대 아들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은 제니퍼의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죠. 아, 그럼 혹시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 중인가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진팽은 제니퍼 사망과 관련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도 혹시 내 자식들이 놀랄까봐 걱정된다라면서 원래의 가족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애인과 애인의 아들까지 모두 다 캘리포니아로 이주시켜서 완벽하게 2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팽이 왜 지금껏 제니퍼와 결혼하지 않았는지도 이해가 되네요. 그는 원래 아내가 있고 제니퍼는 내연녀였던 거죠. 이 복잡한 사생활을 알게 된 경찰은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했습니다. 진팽이 유부남인 걸 제니퍼가 알게 되고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서 상황이 복잡해지자 그가 직접 애인과 자식까지 살해했다 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추리는 완전히 빗나갑니다. 확인해보니까 제니퍼가 사망 추정 시간에 진팽은 업무차 중국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합니다. 그렇게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고 그렇다면 제니퍼와 아기를 살해한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런데 제니퍼의 팔에 남아있던 물린 자국 기억하시죠? 다행히도 거기서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타액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DNA 주인이 밝혀졌는데 그건 바로 진팽의 아내 리사. 리사는 45살의 대만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진팽과 결혼하기 전 대만에서 꽤나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결혼 후에 일을 그만두고 오롯이 남편 회사를 더 성장시키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평소 그녀의 성격도 자신감과 야망이 넘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회사에 대한 헌신, 그리고 내조 끝에 진팽의 회사는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리사의 인생에 먹구름이 물려왔는데 그게 바로 내연녀, 제니퍼였던 겁니다. 리사는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고 나서야 이 제니퍼의 존재를 알았다고 해요. 물론 그 전부터 의심 가는 일들은 꽤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진팽이 출장을 다녀왔는데 진팽의 캐리어에 웬 여성의 티셔츠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리사는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물었는데 진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이게 그 호텔 세탁소에서 좀 섞였나 봐.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리사는 캘리포니아를 떠나 잠시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정이 여기서 조금 틀어져서 예상보다 일찍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바로 이때 집에서 미래를 즐기던 남편과 제니퍼의 모습이 포착되고 말았던 겁니다. 리사가 분노하면서 제니퍼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자신의 옷장에 있던 리사의 옷을 가위로 잘라버렸는데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아내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건 제니퍼 또한 진팽이 유부남이었다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근데 진짜 답답한 건 이 다음부터인데 아내에게 내연녀의 존재를 들킨 진팽은 아주 뻔뻔하고 당당했습니다. 원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가진 대형 회사, 아내, 2 아들, 게다가 젊고 예쁜 20대 애인과 그 사이에 낳은 아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잃고 싶지 않았죠. 아니 뭐 어쩌자는 거예요. 아내 리사가 이혼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냐? 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로 억지를 부려댔습니다. 참. 그렇게 백만장자의 아슬아슬한 두 집 살림이 이어지던 중 그 비극이 벌어진 것이었죠.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로도 범인은 단 한 사람, 아내 리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사건은 순순히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이 모든 상황에서 리사가 끝까지 결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태도가 어찌나 냉정하고 단호한지 경찰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진팽 역시 아내 리사를 두둔하고 나섭니다. 아니, 내연녀를 잃은 마당에 아내까진 잃을 수 없다는 입장인 걸까요? 여러모로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어쨌든 수사관은 리사를 살인죄로 기소하기 위해선 결정적인 자백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번뜩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하는데 바로 긴 조사 끝에 당신도 지칠 테니까 우리 잠시 휴식을 취하자면서 리사에게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공간엔 도청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리사와 진팽 부부는 이내 아무 의심 없이 중국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더 정확히는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데 리사는 이 모든 게 당신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며 맹렬하게 비난했어요. 그러자 진팽이 아내에게 물었죠. 도대체 왜 찌른 거야? 이때 리사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정당방위였어. 이걸 모두 듣고 있던 수사관들은 이 대화가 리사가 제니퍼를 공격했다는 걸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젠 경찰이 재구성한 사건의 전말을 한번 알아볼까요? 사건 당일, 리사는 제니퍼의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남편과의 이별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둘의 대화는 곧 거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분노를 참지 못한 리사가 제니퍼를 칼로 찔렀습니다.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던 리사는 다른 방에 잠들어 있던 아기, 케빈을 찾아서 질식시켜버리죠. 그리곤 이 모든 걸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제니퍼의 속옷을 벗긴 후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내연녀에 대한 분노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아기까지 죽인 건 좀 섬뜩합니다. 애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사건의 전말이 알려졌는데 이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옵니다. 일부 여론이 리사를 두둔하게 된 거죠.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차갑게 배신당한 감정을 공감했던 건데요. 실제로 재판이 열리기 전에 법정으로 리사의 선처를 바라는 편지 400여 통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연녀로 인한 갈등은 특히 중국에서 꽤나 뜨거운 논란거리예요. 왜냐하면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돈이 많아진 남성들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라는데 단적으로 지난 2001년 중국 상하이에는 내연녀 퇴치사라는 신종 직업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중국 고위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로 대거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중 조사해보니까 95%가 내연녀를 두고 있다는 기가 막힌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한 모든 비극의 시작은 진팽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는 일찌감치 발을 빼버렸죠. 재판이 시작되자 진팽은 대만으로 떠났고 그 이후 미국으론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참, 무책임한 인간이네요.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모든 증거에 조각이 맞춰진 듯 했고 리사는 예상대로 1심과 2심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를 주장하며 항소합니다. 그리고 1999년 대법원은 재판을 모두 뒤엎고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라는 파기환송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치명적인 허점 때문이었는데 당시 리사는 9시간 동안 신문 받는 과정 중에서 미란다의 원칙을 고집하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변호사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 요청 또한 묵살되었죠. 이건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게다가 검찰이 자백이라며 제출한 음성 파일, 그것 역시 리사에게 원하는 말을 얻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받아낸 대답이라는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사실 이건 미국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변호사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증거 부족, 조사 과정의 부당함을 적극 강조하면서 죄를 지었냐 아니냐보다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였다면서 재판을 뒤집어 엎는 수법이요. 리사 역시 수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죄를 교묘하게 피하고자 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워낙 이 돈이 많다 보니까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도 한몫했죠. 근데 지금 이런 식이라면 범인을 눈앞에서 놓치게 될 위기입니다. 검찰은 점점 초조해졌고 급기야 리사에게 거래를 제안하는데 그녀가 만일 살인을 인정하면 형량을 대폭 줄이고 대만으로 순순히 돌려보내주겠다는 제안.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태껏 그토록 무죄를 주장하던 리사는 급 태세를 바꾸더니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제니퍼와 아기를 죽인 진범이 맞고 살인 혐의를 순순히 인정해버린 거죠. 결국 검찰과의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그녀는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급 살인인데 엄청나게 많이 감형받은 거죠. 그리고 그 징역을 다 살기도 전인 2001년 6월, 그녀는 대만으로 추방됩니다. 말이 추방이지 거의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결과를 두고 당시 수사기관은 공허한 승리라며 허무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동안 토미에도 삼각관계나 불륜으로 인한 파국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처럼 살인을 저지른 여자의 허무한 승리로 끝나기는 처음인 것 같네요. 심지어 대중들의 공감과 동정까지 받았고요. 리사, 그녀는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남편과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목숨을 내연녀와 아기까지 둘이나 앗아간 그날, 그녀의 결정은 분명 지금까지도 더 큰 불행의 구렁텅이로 내몰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톨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